안녕하세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의 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집 어플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의 집 어플 이용해 가지고 뭐 휴지통이나 아니면은 집에 그냥 조명 같은 거 사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의 집 어플 이용해서 이런 제품들 구매해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집이 정말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한 달 이용객 수가요.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이요. 와, 전문몰 치고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예전에 오늘의 집 처음 봤을 때 생각하면 와, 진짜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 오늘의 집이요. 2013년도에 처음 창업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때 뭐 전혀 알지 못했고요. 오늘의 집을요. 오늘의 집이 처음에는 인테리어 그 전문업자들이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고객들 반응을 봤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들 이런 전문가들이 만드는 어떤 인테리어 집 꾸미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 개인들이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컨텐츠를. 그런데 이 오늘의 집 서비스가 확 뜨게 된 계기는요. 온라인 집들이라 그래서 저희 우리 같은 개인이 내가 꾸며놓은 집 인테리어를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얻고 설명을 해주는 뭐 이런 온라인 집들이 이 서비스가 빵 뜨면서 오늘의 집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사실 저는요, 소비자로서는 오늘의 집을 몰랐어요. 온라인 판매자로서 사실 집 꾸미기라는 거를 더 먼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집 꾸미기라고 아시죠? 오늘의 집이랑 되게 비슷한 서비스예요. 비슷한 어플이고요. 제가 2018년도, 17년도에 이 집 꾸미기 쪽에서 처음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SNS로 광고를 되게 활발하게 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SNS 광고를 보고 저희 제품을 집 꾸미기에서 먼저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를 했어요. 잘 팔았어요. 집 꾸미기 그때 잘 팔더라고요. 제가 집 꾸미기 뭐 오늘의 집 이런 업체를 전혀 몰랐지만 그 집 꾸미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북 페이지도 그 당시 상당히 컸고요. 지금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되게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페이스북 페이지 그런 구독자 수, 팔로워 수 많은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팔로워 수도 거의 8, 90만인가요?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집 꾸미기가 되게 잘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저희 직원 중에 그 집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팀장님, 저희 제품 오늘의 집에 한번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집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입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MD 분이랑 그 오늘의 집에서 저희 제품을 담당하는 그 MD 분이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요. 되게 잘 판매했어요. 판매도 잘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 매출이 진짜 오늘의 집에서 그 당시에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부터 그래서 오늘의 집 쭉 되게 잘 해왔었어요. 저희도. 근데 이 오늘의 집도 매출 보면 2018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거래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매출이 100억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매출이 약 240억 정도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2021년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1200억 원, 12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치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매출이 5배가 뛴 거예요. 5배. 와, 5배. 말이 5배죠. 매출이 5배요. 근데 약간 매출이 이렇게 빨리 뛰면 좀 여러분들 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매출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고 그러면 영업이익, 영업 적자는 어떤데? 우리가 봤던 쿠팡과 마켓컬리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업체들 다 적자 폭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었는데 오늘 집 너희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한번 의심의 눈 한번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봤죠. 그랬더니 2019년도 매출 약 240억 원, 240억 원이 매출인데 영업 적자가요. 무려 50억 원. 아, 그래, 뭐 이럴 수 있다. 스타트업이니까. 이게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적자는 줄어들겠지. 2021년도 오늘의 집 매출 약 1200억 원. 1200억인데, 이 12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치인데, 영업 적자는 무려 340억입니다.
영업 적자가 340억. 매출은 5배가 뛰었는데 2년 동안. 영업 적자는 7배가 뛰었어요. 7배. 50억에서 340억.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스타트업 여러분들. 아니, 많이 팔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 적자가, 영업 적자 증가 폭이 둔화가 돼야죠. 아니면 영업 적자가 좀 줄어들어요. 아니, 이 쿠팡이 모든 스타트업 이거 다 배려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근데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긴 하죠. 모든 스타트업이 먼저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좀, 이 영업 적자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결국 쿠팡, 마켓컬리 같이 오늘의 집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업 적자폭을 좀 빨리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까 저는 온라인 판매자로서 그냥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근데 이런 투자자들은 또 다른가 봅니다. 이 투자 그 지금 시장이 올해 정말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들도 진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의 집은요, 2022년 올해 5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 투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2,300억 원을 딱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치로 인정받았던 게 2조 원. 유니콘 기업 넘어섰죠. 유니콘 기업은 1조 원 이상의 그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니까 2조 원을 받았어요. 2조 원. 기업 가치. 그런데 지금 오늘의 집이 여기서 절대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마켓컬리도 예전에 4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지금 상장할 때 1조 원, 2조 원이니 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마켓컬리처럼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영업 적자를 줄여 나가는 모습, 영업 손실의 폭을 줄이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500만 명이 이용하는 거 좋아요, 오늘의 집.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영업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고, 내부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늘의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 오늘의 집 서비스를 그대로 우리나라와 인테리어나 이런 느낌 커뮤니티가 비슷한 일본 쪽에다가 오 하우스인가요? 뭐 이제 이런 그 오늘의 집 똑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 런칭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었던 거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광고를 도입했어요. 오늘의 집에서 키워드 광고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요. 키워드 광고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키워드 광고가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PC에서 오늘의 집을 접속한 다음에 어떤 뭐 쇼파라는 키워드를 쳐보시면 거기에선 키워드 광고하는 제품이 안 나와요. 어플에서만 나옵니다. 어플에서 여러분들 쇼파라는 검색어를 쇼핑해서 쳐보시면 쇼파 제일 상단 4개는요, 일반 그냥 그 로직에 의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늘의 집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들 제일 상단에 4개가 먼저 뜨고, 그 밑에 한 줄로 뭐 이런 상품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 있는 걸 광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 회사에 있을 때 이 광고를 했었거든요. 광고 효율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냥 저는 어느 서비스나 처음 시작할 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처음에 들어가라고 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효율이. 그런데 아마 이 효율도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오늘의 집 쪽에서도 처음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의 집 쪽에서는 이런 수익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광고 모델도 이제 도입을 했고요. 아마 이 광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이 지금은 제일 상단이 키워드 광고도 제일 상단에 안 뜨지만, 아마 더 많은 매출과 그리고 더 많은 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상단으로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을 지금 오늘의 집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판매자로서 또 이제 한번 좀 보면, 오늘의 집 수수료는 약 20%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보다는 좀 비싸지만 종합몰 이런 쪽보다는 좀 싼 20% 정도면 저는 적정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에다가 그리고 행사 수수료는 10%. 행사 수수료라는 건 저희가 MD와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구자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물론 저희 제품은 할인하고 들어가죠. 뭐 20%, 30% 원래 판매 가격에서 행사 가격으로 20%, 30% 할인해서 들어가지만, 수수료는 원래 수수료인 20%가 아니라 10% 정도를 적용받는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집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점 신청하는 거 있어요. 그 메뉴.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요새 엄청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이 인기가 정말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입점 신청을 하셔도 3개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 어떤 분은요 6개월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도 거절 메일. 아, 우리 상품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그걸 6개월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에서.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오늘의 집 입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입점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미리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품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 오늘의 집 MD분들의 눈에 띄면요 당연히 입점 그냥 바로 다이렉트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홈페이지에서 입점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 제품이 눈에 띄지 않으면 이렇게 3개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제품을 등록, 입점 신청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집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출이 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올해 기점으로 해서 저희 회사 되게 웃긴 게요. 오늘의 집이 매출을 지마켓을 이겼어요. 아니, 지마켓이 얼마나 큰 오픈마켓입니까? 왕년에 1등이었잖아요, 지마켓이. 그런데 지마켓 매출을요, 오늘의 집이 이겼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만 맞는다고 하면 오늘의 집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가구, 뭐 이런 관련된 집 내부의 어떤 제품들, 내부에서 쓰는 그런 제품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 입점을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되게 좀 느긋한 마음을 기다리셔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요새 너무 길다고 하니까요. 저희 때는 바로바로 했었는데 지금 정말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가시면 좋겠다. 오늘의 집 이제 판매자로서 뭐 입점이나 수수료, 행사 수수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봤는데 결국은 이 오늘의 집이요. 이제 이런 급격한 성장을 해 왔지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쿠팡과 네이버 이커머스 이 공룡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의 집에서 그 가구 풀필먼트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파를 예를 들면 산다. 그러면 쇼파를 배송부터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 쿠팡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도 올해 12월부터 또 뛰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과 이런 이커머스 공룡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누적 적자가 6조였지만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 강해요. 그리고 네이버요. 강력한 검색 엔진 요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워낙 많아요, 네이버는. 현금이 빵빵해요. 근데 오늘의 집이 이런 이커머스 공룡 네이버나 쿠팡과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조금 그 오늘의 집에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요, 전문몰이잖아요. 전문몰이고, 그리고 우선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했다. 커뮤니티 기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집들이 같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집 인테리어를 자랑하려고 올리고 그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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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제품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또 했다고 알려주고 샀다고 알려주고 뭐 이런 기반이 되는 온라인 집들이라는 어쨌든 그런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으로 형성된 이 커머스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쿠팡이 갖지 못한 이런 장점은 갖고 있으나 이게 어쨌든 점점 커지려면 더 기업은 어쨌든 성장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성장을 계속 하려면 이 네이버와 쿠팡과 계속 부딪힐 텐데 과연 이 경쟁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마켓컬리와 되게 비슷하죠. 마켓컬리도 지금 오늘의 집보다 조금 더 2, 3년 앞서 온 것 같은데 오늘의 집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의 집 거래액으로 보니까 그 올해 2022년 4월 기준으로 월 거래액이 1,8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800억.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조가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 기준 쿠팡 37조였습니다. 거래. 그리고 네이버 32조였죠. 이거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룡들과의 싸움이 잘 중요하다. 저는 이 오늘의 집만의 그 전문몰 느낌을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특화돼서 더 여기 서비스들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다른 카테고리로 영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오늘의 집을 좋아하고 그리고 더 오늘의 집을 사람들이 찾는 사람도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까지 좀 그런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집도 마켓컬리와 비슷하게
어쨌든 잘 이 전문몰로 커서 이런 이커머스의 또 다른 어떤 저희의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판매자로서 팔 수 있는 어떤 한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팔 수 있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의 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